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3회차 이에서 오늘은 4회차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회차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은 기생충, 기식자에 대한 그죠? 그러한 역사,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다른 그 기식자, 기생충에 대한 그러한 연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작가에 비해서 오늘은 미셸 세르의 어떤 그러한 비평가의 어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제가 적용했었던 세르의 어떤 기식자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그다음에는 볼포네에서 이제 기식자 개념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얘기지만은 볼포네의 작품이 이렇게 현재적 담론까지 적용을 시켜서 그러한 의미가 계속해서 음, 디지털 플랫폼에서 계속 확장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현대의 어떤 그런 주제가 반대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어떤, 그래서 이 볼펜의 작품에 지니고 있는 현대적인 어떤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고자 제가 이렇게 기자 개념을 볼펜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르 이런 그 비평가는 이분은 그죠? 1930년에서 2019년 이제 사망했던 그런 비평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죠? 인상도 좋으시죠? 그럼 세르의 기숙자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르는 내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던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연구들과는 달리 기생충에 대한 어떤 해석을 그죠? 새롭게 또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르셀 모스라든가 레비 스트로스와 같은 이러한 비평가들이 지정했었던 상호적 교환 이론, 즉 호혜적인 도덕적 가치를 통해서 사회 구조를 유지한다라는 이러한 담론을 주장했습니다. 모스하고 레비 스트로스는 유명한 여러분들 인류학자입니다. 레비 스트로스가 호혜적인 도덕 가치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 구조가 유지된다라는 이런 담론을 주장했으나 세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맥락의 내용을 기생충의 개념으로, 기생의 개념으로 해체를 한번 시켜봅니다. 해체를 시켜서 그래서 새로운 관계의 어떤 구성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포스트 후기 구조주의 담론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은 작가입니다. 세르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 이 그 기식자 담론의 책 앞에 서문에 캐리 울프가 세르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 울프라는 이러한 작가는 뭐를 얘기냐면은 불어의 단어로서 기생충을 생물학적, 사회적 그리고 시스템 내 소음 혹은 방해라는 세 가지 범주로 정의를 내렸다라고 이 세르의 이 내용을 울프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이 세 가지 정의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생물학적 의미는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의미. 그 다음에는 뭡니까? 소음이라든가 방해라는 이런 세 가지 범주로 정의를 내려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의를 내린 것에서 소음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정보 이론에서 사용되는 잡음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보 이론을 세르가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음이라는 것은 메시지 전달을 방해하고 특히 정보 시스템 구조에서 두 행위자 사이의 메시지 교환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소음이란 것은 정보 시스템 구조에서 다시 이 소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르는 이러한 소음의 개념을 앞에서도 그죠? 얘기했지만 생물학적, 사회적 기생충의 개념에 통합을 시켜서 자연적, 사회적, 기호적 요소를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새로운 담론을 창출했습니다. 세르의 소음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까지 큰 맥락의 담론까지 나오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르는 또 이를 통해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간의 교환망을 구축하며 의사소통 시스템과 생물학적 필요성 시스템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던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죠? 이렇게 네트워크를 아주 통합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까지 다 그죠? 이렇게 통합해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세리에게 기생충이라는 것은 단순한 방해자가 아니고 에너지를 얻고 정보의 값을 지불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밥을 얻어먹고 정보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정보 값을 지불한다라는 이러한 정보 시스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로 이렇게 치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론적 경계라는 것은 기생충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한계적이고 방해적인 게 아니라 얘기했죠. 단순한 이제 그런 생물학적 개념에서 맥락이 아니라 시스템의 혼란을 막 야기를 해서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해서 또 새로운 질서가 도입하고 정보와 에너지 교환의 이러한 시스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이러한 기생충에 대한 개념을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셀은 이를 통해서 기생충을 생물학, 인류학적 지식의 기초 개념에서 정보 이론까지 특히 잡음이라든가 소음이라는 이러한 키워드가 들어가는 정보 이론까지 기생의 담론을 새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 이 셀은 어디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이솝우와 시골지와 도시지에서 얘네들이 그죠? 굉장히 아시죠 여러분들? 이솝우에 난 시골지가 도시집 놀러를 가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저녁에 도시지가 막 주인이 그죠? 방에 자러 가고 없을 때만 나와서 막 밥을 먹는 거예요. 음식 남았는 거 먹고 있는데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막 발생한 소음이 막 나는 거예요. 도시니까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날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딸가닥딸가닥 하는 어떤 그러한 밤에 나는 소음이 이것 때문에 방해를 받는 이러한 상황을 기생의 의류로 해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음이란 건 단순히 배경, 그죠? 뭐 차 밖의 소리라든가 집안에서 뭐 나는 문을 닫고 열고 하는 뭐 이런 배경 소리가 이거 아니라 이거를 기생적 요소로 재정의를 한 겁니다. 이 소음이라는 단어를 기생적인 요소로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굉장한 재미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음이 기생적 요소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에게 기생자의 존재란 것은 시스템의 완성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시스템이 이루고 있는 관계의 핵심이며 관계의 필수적인 거죠. 시스템의 이러한 완성에 있어서 이러한 기생자의 존재가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셀은 숙주에 단순히 기생하는 생물학적인 기생충이 아니라 숙주에 침투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차단하는 소음의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환경을 창조한다라는 새로운 개념의 기생충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쥐가 막 밥을 먹으라니까 시끄럽죠. 그래서 그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또 자기가 외부에서 뭐 그죠? 그 숙주에게 침투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차단되는 겁니다. 소음이 딱 생김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소음이 딱 나면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만히 있다가 누가 인터폰 누가 딱 눌러요. 벨소리가 현관에서 당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새로 설정되죠. 환경이 새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지 하면서 전부 다 후다닥 후다닥 옷 입어 이러면서 누가 들어오는가 봐. 이 소음이란 게 또 새로운 환경에 그죠? 어떤 그런 또 환경의 어떤 출구를 또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구에서는 이런 기생자 연구와 더불어서 세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기생충 이 기생충의 이 해석을 좀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볼폰에 나와 있는 그죠?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기생충의 개념을 새로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개념은 세르가 얘기한 것은 프랑스어입니다. 사회적 기생충, 생물학적 기생충, 기식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이제 사람이 사회적 기생충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 기생충은 비인간이죠. 그 다음에 소음이라는 게 새로 새로 생기게 되죠. 기식음이라는 거. 그죠? 기식음. 소리가
기생충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 우리가 시스템 이론이 소음을 이용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세 번째 의미에서, 요 세 번째 의미에서, 그죠? 셀리가 도입된 시스템을 진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물질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물질. 그 이물질이 또 소음이 되는 겁니다. 이 소음이라는 이물질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죠. 사회적, 자연적, 체계적 이해를 위한 모델로서 셀리가 기생충의 개념을 단순히, 그죠? 단순한 어떤 그러한 생물학적인 거 넘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어떤 이러한 이해까지 적용시켜서 제가 작품의 이 이론을, 셀의 이론을 그죠? 볼펜에 적용시켜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좀 하단의 내용이 조금 잘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볼펜에 있어서의 기식자 개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존슨, 그죠? 이 벤 존슨이라는 작가는 이 작품에서 이 볼펜뿐만 아니라 다른 뭐 시에서도 보면은,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볼펜의 한 편의 시에서 이 기식자가 적용된 걸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이 볼펜의 작품에 본격적으로 제가 적용을 시켜 보았습니다. 이 볼펜회가 그 작품 전반에서 기식자라는 주제를 좀 많이 다루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모스크 외에도 새로운 여관이라는 이러한 작품에서도 이 플라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또 폴리스라는 이 인물이 또 기식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다른 작품에서는 기식자의 어떤 그러한 세리의 작품이 적용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도로 볼펜의 작품에 제가 본격적으로 세세하게 적용을 한번 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벤디버 같은 이러한 이 아티클에서 보면은 이 분이 굉장히 기식자라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 벤 존슨 작품에서 모스카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모스카가 한 역할이 뭐냐 하면은, 벤디버는 모스카를 어떻게 봤냐면은 이하고처럼 사람들도 속이고, 그죠? 하여튼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어떤 인물로서 어떤 대표성을 좀 띠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로데리고라든가 오셀로, 그 다음에는 캐시오, 이게 전부 오셀로 작품에 나온 인물들이죠. 자, 그래서 이하고가 이 모든 인물들을 속였던 것처럼, 자, 모스카도 굉장히 교활하고 속임수의 거의 대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스카는 굉장히 속임수, 아까 얘기해 속임수, 교활함, 파렴치한 어떤 그런 면도 많아요. 굉장히 코믹하게, 그죠? 굉장히 코믹하게, 굉장히 재밌게 사람들이 속이는 게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볼펜에조차도 나중에 결국 속이죠. 속이기도 되게도. 그 다음에 다른 기식자들과 마찬가지로 뚜쟁이 역할도 나중에 볼펜한테 소개시켜주죠, 여자를. 자, 그러나 굉장히 세련된 태도, 굉장히 재밌게, 굉장히 그죠, 능숙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다른 기식자들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 뛰어난 기식자라고 벤디버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스카가 이렇게, 그죠? 자기의 이제 뭐 그 뛰어난 기식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아주 우월한 그러한 측면을 자기 독백에서 얘기해요. 모든 현명한 자들은 본질적으로 식객이야. 새끼 식객이라고 봐야지. 이렇게 막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저라든가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기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디 가서 친척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속인다는 것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한테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스카 이러한 이 기식자적인 주장이, 자, 세르 이 담론에서 분석을 딱 해보면은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르 역시 자신의 그러한 기생충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은 보편적인 기식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르 역시. 자, 그래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모스카의 어떤 그런 기식자적인 측면을 아주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카 행위를 전통적인 해석이 아니라 포스트 모던한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은, 그죠? 자, 벤 존슨의 이 작품의 자코비안적인 기식자 주제가 굉장히 어떤 현대성과 맞닿아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 존슨의 어떤 그런 기식자의 어떤 그런 재현이, 작품에서 이런 재현의 어떤 그런 측면이 굉장히 현대에 와서도 계속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술 기식자가 단순히 의존적이고 비윤리적인, 윤리적으로 굉장히 그죠? 욕을 얻어 먹을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윤리성이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뭐 인물이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인물, 저기 비윤리적인 인물이 아니라 관계의 복잡성을 통해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새롭게 작동시키는 존재라도 볼 수 있음을 저희가 이걸 분석할 겁니다. 단순히 그냥 비윤리적으로 나쁜 놈이다라고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이 교훈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관점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인물이 또 새롭게 모든 환경의 분위기를 새롭게 또 바꾸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우리 미셸 세르의 이러한 기식자 소음의 이러한 담론을 한번 세세하게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